경조사비 딱 정해드립니다. 축하는 5만원, 장례식 10만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게 되는 한 가지, 그러나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경조사비. 그 중에서도 50대 이후 축하는 5만 원, 장례는 10만 원만 하면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왜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거나 너무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 공감을 얻고 있는지도 철학자들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조사비를 정하는 일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관계, 사회적 신호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축하는 5만 원이면 충분하고 장례식에는 10만 원이면 된다는 건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경조사비의 의미와 철학적 기반. 경조사비는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관행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확인, 소속감의 재확인, 그리고 애도와 축하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회적 언어입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는 선물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물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내는 계약이며 책임이다. 그는 선물에는 반드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되돌려주는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이런 관점에서 경조사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거나 너무 적은 금액은 오히려 관계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덕은 중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절제된 상태야말로 최고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축하 자리에 30만 원을 내는 것이 오히려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고, 장례 자리에 1만 원을 내는 것은 무성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50대 이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축하와 조의의 자리에 참여했고, 누군가의 축하를 받았고, 위로를 건넨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균형을 맞출 때라는 것입니다. 즉, 더는 과하지 않게, 그러나 성의는 담기게. 축하는 5만 원, 장례는 10만 원만 하면 된다는 말의 현실적 이유. 한국 사회에서 축하 자리는 늘 가볍고 짧게 치러집니다. 결혼식, 돌잔치, 승진 파티, 대부분 밝고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자리죠. 축하의 본질은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과도한 금액의 축하금을 내는 건 때로는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받았으니 나도 나중에 이만큼 줘야겠군 하는 계산이 발생하죠.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처럼 형성된 금액이 바로 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정성을 보였고 또 부담스럽지 않다는 균형의 상징입니다. 반면 장례식은 다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 외에도 유족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의금이 실제로 장례식장 대관료, 음식값, 장례 절차 등의 실비에 도움이 되는 구조죠. 게다가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더 진심 어린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상징적인 지원이자 동참의 금액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축하 자리는 반복됩니다. 결혼식, 승진, 입사, 퇴사, 개업 등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의 이별. 그 마지막 순간에 더 무게를 두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보시와 덕 쌓기의 의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한 기부나 나눔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무소유를 배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그것에 덜 집착하게 되고 그만큼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보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억지 보시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50대 이후라면 우리는 이미 많은 보시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보시가 자기 희생이 아니라 균형과 지혜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축하는 마음 가는 만큼, 장례는 도울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준다고 더 착한 것도 아니고 적게 준다고 덜 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을 잡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공덕을 나누는 일을 강조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건넨 조의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고인의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유족에게 전달되는 공덕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덕은 물질을 통해 흐르고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거나 잘해줄 필요 없다는 철학.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때때로 상대를 의심하게 만든다. 그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 자주 베풀고 너무 자주 도와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삶의 무게와 인간관계의 누적이 피로를 부릅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는 집착 없는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자비는 베푸는 마음이지만 거기에 기대나 바람이 섞이면 그것은 고통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친절하고 너무 헌신하면 언젠가 상대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갈등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는 하되 거기서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어선 안 됩니다. 자기의 중심을 지키면서 도울 수 있을 때만이 진짜 자비입니다. 철학자 칼 융은 이를 자기 경계 설정이라고 불렀고 심리학자들은 TONIC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친절하려는 시도는 결국 어느 한쪽을 소홀히 만들고 그 중 하나는 대개 자기 자신입니다. 실천적 조언과 마무리. 50대 이후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는 경계와 균형에서 옵니다. 경조사비 역시 그 경계와 균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네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경조사비는 금액이 아닌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 둘째,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나 결코 무성의하지 않게. 셋째, 자비와 친절은 자기를 지키는 선에서 실천할 것. 넷째, 타인의 기대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우선할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기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지혜로운 삶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이 주지도 너무 적게 주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주는 것. 자비도 친절도 관계도 모두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깊이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축하의 마음도 애도의 마음도 그리고 관계의 중심도 이제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